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네네. 영화 네. 서울의 봄 네. 엄청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요? 네? 서울의 봄 봤어요? 서울의 봄 봤어요. 하하, 네. 이거 참, 이거 이게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일할 시간이 부족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한가하게 영화를 보고 있고 말이에요. 일하다 보면 빡세다 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머리를 한번 털고 싶을 때. 네네. 네? 이럴 때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자리가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10분 뒤에 하는 게 있어. 10분 뒤에 바로 갔지. 네네네. 그래서 혼자 봤어요. 그랬어요? 네, 혼자서. 혼자서? 네. 영화관에서? 혼자서 봤어요. 왕따네, 이거. 네. 아니 왜냐면 어쨌든. 영화관에 저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가봤거든. 영화관을. 야 근데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좀 없더라. 그렇지. 네. 확실히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기타 등등. 맞아요. 예, 이제 매체를 가지고 보는 네. 경우가 많아가지고 영화관에 네. 실제로 가는 경우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의 봄을 보면 이게 12.12 사태를 그린 영화예요. 알았어. 그것도 시작해서 뭐 얼마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12.12 사태 알아? 예? 몰라요. 12.12가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란 모른다고. 살인, 뭐 이런 거 있어. 내란 목적 살인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나쁜 게 뭐 또 조 변호사가 또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우 지루한데 그냥 사람들이 앞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듣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나불나불나불나불. 아유 난 진짜. 맥주 안 먹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거는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항소심을 진행해서 이거 1심 우리가 진행 안 했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셔가지고 됐죠. 2년 6월인가를 받고 법정 구속 되신 의뢰인이 저희와 사건을 진행해서 맞아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네. 판결 선고되자마자 풀려나신 사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켰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네네. 선고되자마자 풀려납니다. 그렇죠. 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유예 딱 선고가 되면 그렇죠. 거기서 그냥 고무신 신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집에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뭐 주머니에 있던 뭐 핸드폰이라던가 뭐이라던가 이런 걸 다 그 구치소에 놓고 왔기 때문에 그 이제 집기나 이제 그 개인 용품을 들고 가기 위해서 구치소로 다시 갔다 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올 때는 이제 교도관들한테 끌려서 왔잖아. 네네네.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집행유예 하는 순간 교도관들이 타치할 수 없거든. 손도 대면 안 돼. 그죠? 손은 될 수 있어요. 에이, 손 대면 안 돼. 될 수 있지. 손 대면 체포야, 체포. 교도관 손 대면 체포야. 손 대면 체포야. 근데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는 체포 구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을 대도 돼. 근데 집행유예 하는 순간 손을 대면 안 돼. 그럼 손 대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풀렸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좀 과장이고. 그럴 수 있잖아. 어쨌든 너무 기분 좋으니까 우리 조명기 변호사가 업돼서 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선임해서 빼내는 경우가 잦아요. 아주 잦아요.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성범죄였어요. 성범죄였어. 죄명으로 치면은 강제추행죄, 그리고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피해자가 2명이었어요. 네. 피해자가 2명의 사건이었고, 그 피해자 둘 중에 한 명에게는 강제추행만 있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강제추행과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2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랄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했던 사람과는 사실 죄질이 다르기는 했어요. 그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2년 6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례였죠. 사실은 2년 6월이면 2년 6월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에 장남강경을 해서 절반을 자르면 2년 6월 보통 그렇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재판장님들이 우리나라 형이 좀 약한 편일 수 있기 때문에 5년 6월에서 장남강경을 해서 그 최하한이 2년 6월이 되면 2년 6월을 그냥 선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약간 소위 말해서 뭐 네트워크 펌 아니면 뭐 인터넷의 광고 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그런 펌에서 1심을 진행했다가 소위 말해서 망해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온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실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도 7년 이하의 징역이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사실 형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월이 나왔다는 거는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제추행이나 내지는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에서 인정되는 형량 중에는 굉장히 높은 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연락처 이런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1심에서 합의에 이르렀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합의를 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면은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었고 더군다나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은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그렇게 열심히 합의를 시도했다고 한다면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 항소심에서 더 노력해봐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은 그냥 1심에서 그냥 때려받고 법정 구속되고 항소심에 올라온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 법원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을 하는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한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심에서의 법정 구속 기준을 영장 발부의 원칙과 동일하게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조금 덜해지기도 했고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합의를 못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합의 노력이 가상했다. 항소심에서 좀 더 해보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재판장이 판단하면 법정 구속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하기도 해요, 그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의뢰인분께서 1심에서 진행했던 그 법무법인과 신뢰관계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가지고 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뢰인의 좀 뭐랄까 개박살난 신뢰도를 우리와 개박살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일명 네트워크 펌과의 신뢰관계가 개박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좀 어루만지고 계속해서 의뢰인과 그 접촉을 자주 하고 맞습니다. 위로하고 그다음에 사건 진행은 사건 진행대로 또 빡세게 진행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품이 많이 들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한 기간이 되게 길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건 진행에 대해서 밀도는 되게 높았던 사건.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의견서 제출도 이제 굉장히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 그 진행한 사건이었고,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뭐 법정 앞에서 뭐 피해자 부모님을 마주쳐서 뭐 사죄하고 뭐 이런 뭐 이벤트도 있었고 매번 그 공판을 진행할 때마다 피해자 측의 피해자 그렇죠. 부모님 내지는 적어도 이제 피해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안 오시더라도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와서 사건을 체크하고 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유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거의 직전에 항소심 판결 선고 거의 뭐 며칠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그냥 그러면 판결 선고 직전에 그 합의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넉넉히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실형 받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합의될 때까지 정말 농담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50번 이상 연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전에 합의도 되기도 했고 또 1심 판결 선고 끝나고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그 판결 선고 끝나고 앞에서 또 피해자가 기분이 굉장히 나쁠 만한 소리도 청취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무자비하게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 피해자 엄벌 탄원서는 진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슴이 진짜 콩닥콩닥 엄청 떨려. 법정 구속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엄벌 탄원서까지 무자비하게 들어오죠. 본인 엄벌 탄원서뿐만 아니라 막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엄벌 탄원서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엄벌 탄원서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네, 피해자 본인은 뭐 그런 경우가 잦지만 그게 또 성범죄잖아. 주변에다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 정말 대차고 장난 아니 이제 피해자였어요. 그런 피해자랑 합의 보기 위해서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데 정말 우리 피해자랑 합의 보기 위해서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 받는다고?
이렇게 전화 받잖아요. 이렇게 받죠. 근데 이제 무릎 꿇고 그렇게 전화 받았어요. 무릎을 50번을 꿇은 거야. 못 봤는데? 예? 무릎 잘 꿇어요? 장난 아니죠. 저 무릎이 자동으로 꿇려요. 무릎이 없어. 연골이 없대요. 축구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결국에 합의가 돼가지고 네, 네. 항소심에서 그 집행유예 판결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그럼 피해자 2명이랑 다 합의를 한 거네? 예? 피해자 2명이랑 다 합의를 한 거네?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쵸. 한 명과 그게 합의가 아니었죠. 됐고 네. 한 명은 이제 피해 정도가 좀 낮은 한 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최대한 금액을 모아서 공탁을 한 후에 판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탁도 이 사건이 거의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선고 직전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지금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게 뭐 광고를 뭐 수천만 원 때려박아가지고 하고 그다음 네트워크 펌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국 각지에 뭐 지사를 만들어 놓고 이런 펌에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서 사건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 사건 진행하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사무장과 뭐 법리적인 상담을 한다던가 뭐 변호사랑은 5분 10분 만나고 사건을 수임한다던가 이런 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맞습니다. 네트워크 펌 중에서도 네. 그 각각이 그 변호사 팀마다 진행하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변호사가 꼼꼼히 상담 단계부터 뭐 30분,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 설정한 후에 수임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 통해서 사건 수임하시지 사무장이 대충 얘기하고 법리적 상담 다 하고 변호사는 5분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 진행하는 변호사 따로 있고 실제로 산으로 산으로. 우리는 다른 펌에서 진행하다가 그쪽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막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펌에 갔는데 뭐 그래서 누구랑 상의하고 사건을 맡기셨냐고 했더니 전화 상담만 했다는 거야. 관장. 그것도 사무장하고. 관장을 노리셔요. 근데 그러니까 사무장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괜찮아. 뭐 어떤 일이 생기셨어요? 하고서 의뢰인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그렇죠.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잘 청취를 하고 그렇죠. 변호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전달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법리적인 상담을 그렇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네. 그 이외에 법리적인 상담을 사무장이 다 하면서 이거는 뭐 무슨 죄고 뭐 무슨 형이 나올 거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짜 절반이야. 왜냐면 사무장은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한 번도 진행해본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도록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고 네. 나머지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님과 꼼꼼히 상담을 하고 수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1심에서 이렇게 법정 구속된 사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 챙겨주시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건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건이 며칠 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비슷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뭐 더 나가면 강간, 뭐 중간과 강한 상해 이런 사건 관련해가지고 뭐 끙끙 앓고 막 고민하신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전화로 사무장님하고 몇 분 통화해서 사건 맡기겠어요 하고 돈 입금하지 마시고 꼭 나오셔가지고 본인 상태 진단 받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환부로 어떻게 수술하실 것인지 맞아요. 심도 깊게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셔가지고 사건 진행하시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처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